내 주관을 남에게 객관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듯한 내 생각이 상식인 듯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직장 생활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잘 들어주고 존중하는 것이 잘 되는데 유달리 가족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유달리 가족들은 말을 안 듣고요. 말을 이제 듣다가도 막아버리고 말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가족들에게는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고 옳다고 우기고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이 감정의 파도를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있고 자아 속에 자기 에고가 있고 또 우리는 잠재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의식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한 겹의 색깔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이 생각이란 놈이 몇 가지 색깔이 있냐면 잘 보세요. 생각이란 놈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초자아, 초자아, 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있다. 자아도 있고 초자아도 있다. 그리고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에고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색깔이 한 가지라고 여러분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본이 세 가지 색깔은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내가 생각하는 주장, 내가 보는 견해가 다 맞는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견해, 내 생각하고 옆에 사람의 생각이 다른 이유는 나는 요곳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 옆에 사람은 요 각도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해요. 나는 이 각도로 보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식, 내 잠재의식 요게 다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속마음을 안 들켰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좋아해. 그리고 누군가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이 말을 안 했어. 좋아한다고? 이 말을 누구한테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혼자 좋아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안 들켰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실제 옆에 사람은 내 눈빛, 행동 이런 걸 보고 저분은 누구를 좋아하고 있네? 감지를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안 들킨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분은 내 이면의 생각을 읽고 느낌으로 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이 옳아, 내가 막 보는 견해가 다 옳아 막 주장을 해. 그런데 남편이 보기에는 이게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다 긍정으로 몰고 가는 생각으로 몰고 가면 진짜 옳은 줄 착각해요. 이게 실제는 틀렸는데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짜 정답이라고 착각한다고. 근데 남편은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 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자아도취로 내가 긍정으로 몰고 가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긍정으로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진짜 그게 맞는 걸로 착각하고 믿게 되고 진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색깔의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믿고 가고 싶은 내 심리가 깔려서 그렇게 판단하고 착각하고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게 모순인 걸 알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걸 알고 객관적 잣대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때로는 거짓말 해놓고도 이게 진짜일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의식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야. 믿고 싶은 쪽으로 인간은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고 싶어하는 쪽으로 믿는 심리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착하다라고 양심적으로 나를 믿어. 나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야, 양심적인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믿어요. 난 누구한테나 떳떳해, 양심이 있어, 착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이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누구를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줄 착각을 해. 근데 실제는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있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를 긍정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내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써도 내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있구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양심을 써도 나 또한 비양심을 쓸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어진 행동을 하더라도 나 또한 때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편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자비롭게 모든 걸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또한 내면에 질투심이 있다. 나도 열받으면 미워할 수 있다. 내 이면에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미안하지만 다 착하고 양심적인 분들이지만 그 이면에 독한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믿고 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여자랑 팔짱 끼는 거 딱 봤어. 순간 그냥 팔짱 끼는 것만 봤어. 그때 어떨까요?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가서 한 대 패주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고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 뭐든지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였어.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설마, 두 번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세 번 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변해가는 심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진실이라고 느끼면 그 분노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일수록 배신하면 어떨까요? 지극히 죽이고 싶어집니다. 지극히 안 사랑하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러면 지극히 죽이고 싶을까요? 그냥 놔두고 싶을까요? 아니, 맞춰봐요. 응?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피거나 배신하면 진짜 죽이고 싶어지고,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 남편인데 바람피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바람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적이고 착하고 어진 마음이 있지만 그 이면에 독한 마음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늘 움직이고 존재하고 쓰이고 있다. 아니, 또 하나 색깔이 또 하나 있어요. 분별하는 색깔의 성격과 마음과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좋은 마음 하나, 나쁜 마음 하나, 요 중간에 분별하고자 하는 심리가 또 하나 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 마음을 쓸 때는 이걸 망각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나는 요걸로 믿어. 나는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100% 좋은 사람. 이걸로 믿고 이걸 망각하는 거지. 그래 나는 위대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한 줄 알아. 근데 냉철하게 바라보면 이 두 가지 색깔이 숨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아차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한 마음을 쓰더라도 내 마음속에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구나. 이걸 딱 알아차리고 통제한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겨? 착각을 해. 나는 늘 완벽하고 좋은 사람인데 니들이 왜 그래? 나는 너한테 다 잘해줬는데 왜 그래? 나는 너희들한테 정말 존경받을 정도로 양심적이야. 근데 니들이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군가 부정으로 봤다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질투심이 있다고 봤다면 그렇구나. 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봤다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바뀔 수가 있다. 자, 질문의 요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고 관리도 하고 대인관계도 잘 갖고 상대 마음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소통을 잘 하는데 왜 가족에게는 그게 안 될까? 답을 드리겠다고요. 우리는 한 다리 건너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냉철한 사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다리 건너는. 그래서 분별을 바르게 해서 바른 판단으로 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다리 건너가 아니야. 나하고 하나 같은 존재. 그러면 가족은 내 육신은 아니지만 한 가족은 어때요? 하나라고 우리 무의식 세계에서 느낀다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편이야. 엄마 아빠도 내 편. 동생도 내 편. 너는 한 가족이니까 다 내 편이고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나를 믿어줘야 되고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고 우리 가족은 다 한 세트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냉철한 분별의 잣대로 상대 감정을 보지 않아. 내 감정의 잣대로 몰고 가지. 내가 기분 나쁘면 확 내질러. 근데 어때요? 직장에 가서 내가 기분 나빠도 한번 생각해 보잖아. 잘했나 못했나? 예, 한 다리 건너가 있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야. 근데 가족한테는 어때? 오직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감정이라 그랬지? 자, 내 감정, 독한 감정, 또 분별심의 감정. 근데 이 분별심의 감정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내 감정에 빠져서 내 멋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밥 줘. 안 주면 기분 나빠. 자기가 무슨 권리가 있는데? 아니, 엄마가 꼭 밥을 줘야 될 권리가 있냐고. 근데 밥 줘. 안 주면 기분 나빠. 아빠한테 아빠, 나 용돈 줘. 안 주면 기분 나빠.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빠 용돈 달라고 했더니 안 주니까 기분 나빠. 이게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는 나랑 한 세트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막역한, 격이 없는, 막역한 어떤 한계가 없는, 선이 없는 관계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내 무의식 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행동도 거칠어지고 말도 이렇게 심하게 할 때가 있고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이 예의가 더 없을 때가 많고 가까운 직원한테도 예의가 더 없을 때도 있고 가까울수록 그런 격 없이 함부로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분별심, 이 격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지. 엄마, 아빠 다.
또 엄마 아빠는 자식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자식은 내 말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안 따라주더라도 다 알겠지. 그래 내 마음대로 말해도 돼. 이런 심리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 자,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대할 때도 같은 심리고 부모도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게 편한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분 나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끼리 상처받고 아픔을 느끼는 것이다. 근데 본질적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고 분별심이 없어지고 반대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내 감정에만 충실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 분별하는 분별의 감정, 또 내가 이렇게 독한 행동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그 감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내 감정에만 충실한 거지. 그래서 분별심 없는 감정으로 가족을 대하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족 간이 더 어렵고 본의 아니게 상처도 주고 본의 아니게 말도 함부로 하고 본의 아니게 거칠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애할 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격조 있게 존경도 하고 격조 있게 잘 대해. 그리고 예의도 잘 지켜. 근데 그 사람들이 연애하다가 부부가 돼. 그럼 어떻게 변하죠? 옷 대충 입고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리고 막말해도 별로 몰라. 근데 연애할 때는 어때? 말도 품위 있게 하잖아. 근데 딱 부부가 되니까 막 이렇게 남편한테 구박 주는 말도 해. 이렇게. 그리고 부인한테도 여보, 당신 격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뱃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예?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멀고 가까워지면서 두 가지 감정이 없어져서 그래. 분별심의 감정, 내가 그 내면적으로 상처 주면 안 되는 감정, 이걸 잃어버려서 그렇다. 오직 내 감정에만 충실하고자 하는 감정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근데 거리가 있을 때는 그걸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야. 내 감정과 상대 감정과 또 때로는 분별심을 갖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감정, 또 중간 분별심, 이 두 가지를 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 가지까지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세 가지, 내 감정, 악의 감정, 중간 분별심의 감정, 이 세 가지를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연애할 때나 격조 있게 대하거나 거리가 있을 때는 그 뭐라고 할까 모순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적당히 있어서 연애할 때는 단점도 묻어지는 거고, 그리고 모자람도 별로 표가 안 나는 거고. 그래서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애 감정으로 좋아했다가 코 깨지는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남편이 연애할 때 엄청 잘해주고 격조 있게 대해주고 나를 존중해줬는데 결혼하니까 이건 완전히 상놈의 행동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거기서 실망하고 손드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 아내가 연애할 때는 정말 요주숙녀였고 현처였는데, 현명한 여자였는데 이렇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지적인 게 너무 낮아. 그래가지고 손들어 버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결혼 생활에서 일면의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심리학적인 것까지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더 길어집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어찌됐든 우리는 사회의 분별력하고 가족들의 분별력이 다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족 분별력을 사회 분별력의 잣대로 우리가 노력한다면 가족끼리 갈등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치를 깨우치고 사회 분별력으로 가족도 존중하면서 대하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